근데 그 저기 뭐야 너네 18번부터 그 37번까지인가 이제 진도를 다 나갔다고 들었어. 뭐 도표니 뭐니 이런 거 다 안전으로 나갔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작년으로 좀 미루어서 좀 예상을 해보자면 작년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2학기 때 저동부가 일반 모의고사 10지문 그리고 이제 수능 10지문 이렇게 해서 20지문을 낸 적은 있었어 작년에. 그래서 아마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느 부분에서 이제 10지문이 나오는지 몇 번이 나오는지 그걸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 이건 뭐 계약하고 나서 알려줄 건지 뭔지 아무튼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진도는 다 나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좀 약간 합리적 의심을 하자면 30번대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기는 하거든. 빈칸이랑 이제 순서 삽입 있는 쪽 이렇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상치 못하게 진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 아마 내가 저동고를 올해로 3년째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역대 제일 많은 범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이 됩니다. 확실히 알려주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번 주까지 최대한 교과에 관련된 거는 끝내는 걸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다음번에 진도를 빡빡빡 나갈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자료를 미리 준 이유는 뭐냐면요. 예습하라고 준 거예요. 사실상 예습하라고. 그래서 너네가 또 이제 예습을 해야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를 바로바로 이제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나의 물론 쌤으로 처음 듣는 건 아니겠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으니까. 근데 니네가 더 잘 알겠지만 사실 그 뭐 학교를 까는 건 아닌데 그 온라인 클래스 수업 질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다고 들었어요. 내가 뭐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학원에서 듣는 게 제대로 듣는 수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처음으로 듣는 게.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예습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만약 처음으로 이제 모의고사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제 나는 진도를 빨리 나갈 거고 어쩔 수 없이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너네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상태로 이제 그냥 내용이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예습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예시제. 자,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할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일단 오늘 그 우리 교과서 2과 본문 남은 거 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마저 털어버릴 거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1과 어법 변형 테스트 너네가 본 것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험에 이런 건 나올 만하다. 그러니까 따로 체크해놔라. 이런 거 내가 따로 표시도 해주고 이런 문제 물론 내가 설명은 다 써놨지만 이제 또 글로 써있는 거랑 설명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제가 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본문부터 마저 보자. 잘못했다. 그 저기 어디 할 차례예요? 본문 5부터? 잠깐만 약간 렉이 걸리네. 아 진짜 저거 너무하네 진짜. 아니 학생들 지금 안 그래도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시험 범위를 이렇게 무식하게 내버리면 어쩌냐. 자, 본문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보기 전에 앞서서 지난번까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 잠깐만. 미안한데 지우개가 없어서 지우개 좀 부탁 드려볼게요. 우리 너무 대답을 안 하는 거. 그치. 아, 대답 안 하는 거. 그치. 너도 해봐. 너도 해. 너 인스타에 올리고 있잖아. 맞아.
일단 지난번에 했던 거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볼게요. 이걸 전체 핵심 소재는 이제 사진 촬영에 관련된 거였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영화 얘기하면서 예전의 사진 기술력과 현대의 사진 기술력을 비교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 대조해 나아가면서 이제 열거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글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를 비교하는 이런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결합한 버전에 대해서 이제 전에 설명을 했었고, 이어서 이제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게 바로 이 본문 5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교 대조하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전에 말했다시피 요약하는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요약이 아니라 표 형식으로도 시험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 형식. 예를 들어 필름 카메라의 내용, 디지털 카메라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표로 만든 다음에 각각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이렇게 써놓는 거죠. 써놓고 그 다음에 빈칸 뭐 한 6군데 뚫어놓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뭐 대충 6군데 뚫어갖고 이제 이 뭐 내용에 알맞게 빈칸을 채워라. 단 어용 변화 가능하다. 막 이딴 식으로 이제 서술형으로 내는 거지. 이런 문제로 내기에 좋은 지문이라는 거. 왜냐면 비교하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이 이과를 학습할 때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공부 방식은 뭐냐면은 이과를 다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너네가 이제 집에 가서 A4 용지나 이런 데에다가 이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이제 그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것과 이제 그 저기 뭐야 스마트폰 결합된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영어와 한글을 같이 써서 좀 정리해 보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저랑 내신 대비 해봤던 우리 성민이랑 주희 같은 경우는 내가 작년에 본문 정리 시킨 거 아마 기억날 거야. 그때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정리했던 거 기억나냐? 기억 안 나냐? 꺼져.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막 그런 걸 시켰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필름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두 개를 표처럼 비교해서 영어와 한글을 둘 다 써놓는다 하면은 여러분이 이번 내신에서 좀 많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서 이어서 볼게요. 지난번까지 봤던 본문 4의 내용은 뭐였는가? 디지털 카메라만의 디지털 카메라의 속성을 가진 이 이제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결합한 이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결과 어떤 문화가 생겼다? 그렇지, 셀피, 셀카 찍는 문화가 생겼다.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래서 바로 공유함으로써 나의 뭘 표현할 수 있다? 나 자기 자신을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자, 이어서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또한 enable 나오면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그냥 기억해두면 좋겠다. 어법으로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영작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enable은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스마트폰은 또한 가능하게 해. 뭐를? 평범한 사람들이 뭐뭐 보도하고 퍼뜨리는 것을요. 뭐를? 소식들을요. without 뭐뭐 없이 rely on. 자, rely on은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라는 뜻이죠. 잘 알다시피 depend on이라는 형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ing로 쓰면 되겠죠. depending on. 자, 뭐에 의지하지 않고요. 또 mainstream media. mainstream media라는 거는 이 메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메인, 주된이잖아. 주된. 스트림은 어떤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류 미디어가 되는 거야. 주류 매체. 그 주류 매체가 뭐냐? 뭐 신문이나 TV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딱 나왔네요. 신문이나 TV와 같은 그런 주류 매체에 의존하지 않은 채로 새로운 소식을 모으고 보도하고 퍼뜨리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벤틀리남 사건 아시나요? 알아요? 잘 몰라. 다정이 잘 모른다는 눈치인데. 그게 뭐였냐? 이 수원에서 어떤 놈이 꽈라대갖고 이제 벤틀리 보고 이제 발로 차갖고 이거잖아요. 그 벤틀리가 몇 억짜리 차였지? 2억인가? 그 컨티넨탈 GT 한 3억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수리비가 1억 나왔대요. 발로 까갖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여기 신문이나 TV에 나온 게 아니잖아. 그게. 그 뭐야? 수원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이거 폰으로 촬영해갖고 페북에 올리고 뭐 어디 뭐 트위터에 올리고 뭐 인스타에 올리고 이러다가 이제 난리 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래갖고 뭐 인생 조졌었겠는요. 20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지 운이죠 뭐. 아무튼 그래갖고 이런 게 바로 다 시민 저널리즘이죠.
이거 말고 뭐 최근에 또 딴 것도 있던데. 뭐 제2의 벤틀리나 해갖고 어떤 사람이 그 포르쉐였나 페라리였나 그것도 어디 뭐 지하 주차장에서 발로 깠대 그걸 또. 그래갖고 이제 발로 깠대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 누가 일진 아니고 아무튼가 그래갖고 발로 깠대. 그래갖고 이제 발로 깐 게 끝이 아니라 그 무슨 그 뭐였지 차주 막 멱살 잡고 뭐 뺨 때리고 막 이랬다고 어떤 술 취한 놈이. 그래서 제가 비싼 차를 안 사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돈이 없어요. 자, 이러한 행위는 is called citizen journalism. 바로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불리웁니다. Thanks to citizen journalists. 자, 이런 시민 기자들 덕분에 부적절하거나 inconsiderate 요 단어를 좀 잠깐 볼게요. 일단 요 단어 먼저 잠깐 간략히 설명하면 appropriate이 적절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in이 붙어서 부적절한이 되는 겁니다. 이 considerate은 사려 깊은이라는 뜻인데 in이 붙어서 이제 사려 깊지 못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혼동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consider에서 파생된 거잖아. consider.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건데 consider에 a를 붙이는 게 있어. consider. 이게 무슨 뜻일까? 맞추면 상 줄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말할게. 자, considerably 뭐냐면요. 이게 상당한이라는 뜻이야. 상당한. 뜻이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혼동어 시리즈에서 종종 나오는 문제가 바로 considerate과 considerable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저동어가 어휘 문제 좋아하니까 이런 거 알고 계셔야겠죠? 얘는 상당한. 그러니까 유사어가 significant예요. significant이 상당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유사어고요. 이 considerate랑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어쨌든 부적절하거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이 있는데 such as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 leaving one's past droppings on the street. 자, leaving 남겨놓는 거야. 누군가의 애완동물의 배설물이야. drop은 떨어지는 거잖아. 얘네가 뭐 똥 쌀 때 위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배설물을요 길거리에다가 남겨두는 것 또는 abusing a bus driver. 자, abuse는 원래 남용하다, 학대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버스 드라이버를 이제 학대하는 거예요. 뭐 갈구는 거겠죠. 이런 거와 같은 부적절하고 뭔가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이 are. 자, 주어가 behaviors 복수형이잖아. 그러니까 동사 자리에 are가 나온 거야. 그렇지? 그래서 빠르게 사진이 촬영되어서 reported online 온라인상에 보도가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럼 뭐 벤틀리남 사건과 같이. 자, 그래서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이 시민 저널리즘이 has played a crucial role in까지 나왔는데 이거 잘 봐봐. play a role in ing까지가 한 세트예요. 엄청 길죠. 그래서 따로 써볼게요. play a role in ing입니다. 자, 우리가 play a role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야. 요 놈만 따로 보면요. 역할을 하다.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play a role를 쓸 때 요 사이, 그러니까 role 앞에다가 형용사를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형용사를 쓰는 경우. 그래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다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여기에 crucial, 중요한이라는 형용사가 이 중간에 꼽살이 껴있는 거야. 그래서 보자면 이 시민 저널리즘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해석하면 돼. 뭐 하는 데 있어서냐? letting the role know. 자, 여기서의 letting, 사역동사잖아. 자, let을 허락하다래. 시키다라고 해석하면 초딩이고요. 하게 해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 하게 해주다. 그러면 세상이 알게 해주는 데 있어서 됐어? 세상이 알게 해주는 데 있어서 뭘 알게 해주는데? The realities of major world events. 그래서 주요 세계 사건들의 현실이 되는 거죠. 주요 세계 사건의 현실들을 세상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IT에 있었던 지진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랍의 봄 뭐 이런 게 주요 사건이래요. 뭐 이런 거와 같은 거를 시민 저널리즘을 통해 알릴 수 있었다. 가장 최근 사건은 역시나 그 그지 같은 이태원 걔네들이죠. 망할놈들. 이번에 뭐 장난 아니던데 그 뭐 사건 뭐 저기 뭐야 그 누구지 뭐 그
카라의 귤이 뭐 걔도 뭐 같다면서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같대요. 아 그래갖고 안 그래도 그 나도 궁금했거든.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여잔데 왜 게이 클럽을 가지 했는데 그 사람 이게 좀 전문가가 있었나 봐. 그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여자들도 게이 클럽을 간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대댓글이 막 달릴 거 아니야. 왜 가냐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거기는 이제 게이들이 오는 클럽이니까 여자가 가면 이제 안 건든다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남자를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 건든다 이거. 그래서 간대. 그렇대. 아니 몰라 나도 사실은 몰라. 사실 여부는 모르는데 그렇대. 저기 코로나 종식되면은 저기 니네가 한번 가보고 후기 좀 알려주세요. 모르겠어 나는. 저는 평생 살면서 클럽이란 곳을 딱 한 번 가봐갖고 저는 그 클럽이라는 잘 몰라요. 왜? 내가 클럽 한 번 가본 게 웃긴 건데. 나 잘 이해가 안 돼서. 홍진아, 웃긴 얘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클럽을 한 번 가봤다는 게 웃기다는 거야? 아니면은 누나 찐따처럼 보이는데 클럽을 가봤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야? 뭐야? 이상하네. 자, 어쨌든 마지막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넌 조찡이야, 너네? 왜 이렇게? 자, 봅시다. 내가 옛날에 초딩 때 이런 애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You had a bing bing? 내가 초딩 때.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볼게요. 마지막 본문은 역시나 이 사진기법, 옛날의 사진기법과 현대의 사진기법, 뭐 시민저널리즘, 스마트폰 여러 가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글 전체를 정리하는 주제 및 요지에 해당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By any measure. 자, 이거 니네 단어 테스트에도 나오는 거죠? 아무리 보더라도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늘날의 세상은 far different. 훨씬 다르답니다. From the world. 세상보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과는 다르냐면요. As it was in the film Argo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일까봐 아마 이제 필기를 안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 필기한 게 다 원장님이 하신 거거든. 근데 아마 안 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 as가 조금 전문 용어로 우리가 유사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유사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관계대명사와 유사한 녀석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처럼 해석이 되는 애를 말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몰라도 돼요. 그딴 거. 몰라도 되고요. 그냥 해석하는 방식만 봐봐. 여기서 as를요 뭐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아니면 뭐뭐 했듯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냥. 그리고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the world예요. the world. 그래서 세상이야 세상. 그리고 쓰기가 힘들다. 요 was는요 그냥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면 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해석해볼게.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직역하면요. 어디에? 영화 아르고에서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봐도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오늘날의 세상은 그 영화 아르고가 있었던 영화 아르고라는 이 시대 배경에 그 세상이 있었던 것과는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아르고를 촬영했던 그 당시의 세상과는 다르다. 이거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시대가 다르니까. There 비동사 또 나왔어. 뭐가 있다. Infinitely more photographs and amateur photographers 하고 나왔죠. 무한히 더 많은 사진들과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현재 있습니다. Then 뭐보다 There were 4 years ago 40년 전에 있었던 것보다 오늘날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옛날에 40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걱정하기도 한데요. 대절 이하를요. These changes have made. 자, 이러한 변화가 만들었다고. 자, 여기에서의 make는 사역 동사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뒤에 us라는 목적어 나왔고 preoccupied라는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pp형으로 나왔습니다. preoccupy는 몰입하다라는 뜻인데요. pp형 나왔으니까 몰입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사진 찍는 것에 몰입되게 만들었고요. 또 뭐에 몰입되게 만들었냐?
flooding the internet. 이 flood가 원래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범람하다라는 뜻이야. 범람하다, 넘쳐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넘쳐 흐르는데 뭔가 이제 사로잡히게, 이제 좀 몰입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뭘로 이제 인터넷에 가득 차 있냐면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이미지들로.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이제 발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 촬영의 기법이 따로 필요 없고 촬영하기 더 쉬워졌고 그래서 사진을 개나 소나 찍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막 올리고 그러면 불필요한 사진들 막 돌아다니고 대표적으로 니네 왜 생일이면 막 이제 엽기 사진 올리고 막 이런 거잖아. 다 불필요한 사진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막 주희 생일이면 주희가 막 이러고 있는 사진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이게 어느 순간부터 문화 같은 게 됐더라고. 나 땐 그런 거 없었는데. 뭐 아무튼 난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을 한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술의 발전에서 이제 항상 따라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이제 좀 비인간성 또는 뭐 도덕성 약간 이런 게 이제 항상 문제로 이제 대두되잖아요. 보통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된다 이거죠. 몇몇 사람들은. 근데 이어서 보자면 there may be some truth in that. 자, 그거 여기서 대시라는 거는요. 윗내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 대절 내용이에요. 요 대절 내용. 이 대시 가리키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이 대절 내용이라는 거 그냥 그것이야. 그거 지시 대명사야.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사실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주어 cannot be denied. 부인될 수 없습니다. 부정될 수 없습니다. 대절 이하가요. 자, 진주어가 2개 나왔어. 그러니까 요 네모가로와 요 네모가로가 부인될 수는 없다. 부정될 수는 없다. 오늘날의 기술이 has made photography. 자, 그 사진을 만들었다고. 어떻게 만들었어? 필수적인 우리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었다. 라는 것과 그것이 방식을 바꿔놨다는 것. 어떤 방식?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바꿔놨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여기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5형식 구조 쓰였다는 점 하나 알아두시고요. 여기 the way와 people 사이에 how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how를 쓰면 안 되겠죠. 우리 중딩 때 배운 거 the way와 how는 함께 쓰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how를 init이라는 형태로 바꿀 수는 있는데 얘는 가능합니다. 얘는 써도 돼요. 됐어요? 그래서 the way in which people see the world 이렇게 쓰는 건 오케이. 이거는 문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바꿔놨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시 가리킨 건 뭐냐면 바로 기술이 되겠죠. 기술. 됐어요? 기술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내용은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 글은요 비교대조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한글과 영어 둘 다 써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강요는 안 할게요. 뭐 반드시 해라 강요는 안 할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본문 내용 정리를 해서 영어와 한글 둘 다 뭐 주요한 내용들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서 온다면 제가 첨삭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이제 나름대로 썼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 혹시 내가 불필요한 내용을 넣진 않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필수적인 내용을 안 넣지는 않았는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받을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오신다면 제가 이제 좀 개별적으로 첨삭을 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그거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과 부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테스트 본 거 1과 어법 변형 테스트 본 거 좀 다 한번 해볼게요. 그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인터넷이 끊겼나? 잠깐만. 이거 해설지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최대한 설명투로 썼어요. 그러니까 내 말투로 썼어. 내 말투. 이게 이제 작년에 선생님이 이제 원래는 해설지를
마치 이제 어떤 교재에 있는 해설지처럼 원래 작성을 했었는데 이게 좀 딱딱하게 쓰니까 잘 안 보더라고 이 그지 깨기인데 해설지에 써놨잖아 이랬는데도 그랬어요? 욕할 뻔했어. 아무튼 막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하는 식으로 이 글을 보면서 내 목소리가 들렸다면은 그럼 내가 의도한 바가 그거야. 그래서 이제 설명투도 써놓긴 했는데 그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제가 직접 설명하는 거랑 또 이제 글을 보는 거랑 또 이제 다를 테니까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네가 이제 다 이거 붙여놨거나 했겠죠? 안 붙여져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안 붙여져 있는 사람은 얼른 붙이시고요. 알겠죠? 저한테 다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갈게요. 제가 이유쓰기라고 돼 있는 부분은 물론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이유쓰기가 없는 부분은 사실 비교적 좀 덜 중요한 애들이거든. 덜 중요하지만 그냥 가볍게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안 써져 있는 부분들은요. 자 봅시다. 첫 번째 1번부터 답변님 답했어요? 오케이. 서준이 핀거냐? 안 보여서.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처음에 노원 단수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끝. 그 다음에 원트 뒤에 투부정사죠 끝. 이런 단순한 거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유쓰기하고 나왔는데 avoid와 to avoid가 나왔죠. 만약에 avoid가 정답이라면 이 try나 아니면 want랑 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동사 원형이니까. 자, to avoid가 정답이라면 당연히 이 앞에 나와 있는 to succeed와 짝꿍이 되겠죠. 그렇지?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하잖냐. 여기 and를 기준으로. 그러면 병렬 구조 문제는요. 풀이법이 딱 하나입니다. 해석이에요. 해석을 할 때 얘가 이 동사 원형이 만약 정답이라면 얘나 얘랑 이제 짝이겠고 얘가 만약 정답이라면 얘랑 짝이니까 맞춰서 해석을 해봅니다. 맞춰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만약 avoid가 want랑 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want랑 짝이면 avoid 앞에 we, all이 생략됐다고 보면 돼. 이렇게 똑같이. 됐어? 그럼 얘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을 원하고 우리 모두는 실패를 피한다. 말이 돼요? 우리 모두는 실패를 피한다? 아니잖아. 실패를 피하기를 원한다고 했었잖아. 원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얘는 탈락. 만약에 얘랑 짝이라면요. 지금 사실 we try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피하는 모든 것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소리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도 탈락. 그래서 to succeed와 짝인 to avoid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실패를 피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게 문맥상 적절하겠죠. 그래서 to avoid가 정답이 된다. 정리되니? 자, 2번 볼게요. none of this는 부사고요. inspire of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 없으니까 부사 정답.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스위치 문제인데 이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저 이거 별표 칠게요. 이렇게.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별표는 좀 의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내도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거에 낚이진 않을 거야. 바로 앞에 from our bitter experiences 여기에 복수형 이거에 낚이진 않을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주어를 처리하겠지. 근데 A and B가 나왔으니까 복수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때 설명했었는데 A and B의 구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복수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때 단수 취급이 되냐면 A and B가 하나의 개체로 보일 때, 하나의 개체로 취급할 때는 단수 취급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이 말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니네 그 1과 내가 그 통합 자습서 줬었잖아요. 워크북 포함되어 있는 거. 거기를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거기에 아마 내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Failing and learning이 하나로 취급됐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 그냥 이 정도로만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얘가 왜 하나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거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and를 그리고라고 해석하지 말고 하고 나서라고 하면 되는 거야. 하고 나서. 그러니까 A 하고 나서 B 하는 것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이게 자연스러우면 하나로 취급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잘 봐봐. 실패를 하고 나서 여기서 그 bitter experiences 그 쓴 경험 그 쓴 경험이 뭐겠어? 이게 실패 아니야?
그렇잖아. 그 쓴 경험이 실패일 거 아니야. 실패를 하고 나서 그 실패로부터 배우는 걸 거 아니야. 이거 하고 나서 배우는 거잖아. 실패하고 나서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로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돼서? 그래서 단수 취급 is가 되는 거야. 쉽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 나왔는데 비동사 나왔으니까 보어 필요하죠? 그래서 형용사입니다. 끝. 넘어갈게요. 자, 내가 너무 빨리 말해서 만약에 이해를 못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따로 표시해놔. 지난번에 우리 그 옆방에 있는 그 저동부 애들 수업할 때도 제가 그때 한번 쭉 설명하고 이제 애들이 개별적으로 또 추가로 질문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거는 부담 안 가져도 돼요. 만약에 하다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자, 여기는 뭐 이유 쓰기 없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서는 앞에 더가 있잖아요. 그럼 비교급 쓸래 최상급 쓸래 문제를 낸 것 자체가 더비교급이면 뭐가 되겠고요. 더비교급이 아니면 그냥 최상급 쓰면 됩니다. 근데 뒤에 더비교급이 또 안 나왔죠? 그래서 그냥 최상급 most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P 나왔으니까 R고요. 그 다음에 뒤에 have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have PP니까 당연히 experienced 써야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자, 4번은요, 첫 번째 원오브는 항상 뒤에 복수명사를 씁니다.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examples. 자, 그 다음에 someone 이하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역시나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learned와 has learned. 자, 얘는 과거형이고 얘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단서가 있어요. 자, 이 주절의 동사를 보면은 요 자리 여기 과거형 동사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형을 써야 됩니다. 시제 일치. 그래서 과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was냐 were냐라는 건 수일치 문제죠. 주어가 one이에요. 그래서 단수에 맞는 동사 was 쓰는 겁니다. 주어와 동사 사이가 길기 때문에 간혹가다 낼 수 있는 수일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서 앞에 one of 나와 있죠. 역시나 one of는 항상 세트가 뭐라? one of 더 최상급 복수명사. 이게 이제 한 세트예요. 중2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the world's greatest 최상급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명사 나온다 했으니까 inventors 나왔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얘들아 뭐 부사로도 쓰이고 이제 전치사로도 쓰이는데 오벌리는 그냥 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도하게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보통 동사수식하는 경우로 많이 씁니다. 과도하게 뭔가를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사로 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개 이상의 특허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like는 전치사고요. likely는 형용사예요. likely는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뜻이야. 뭐뭐 할 것 같은. 그래서 likely는 보통 보어로 많이 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건 be likely to 이거죠.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전치사 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요 녀석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첫 번째, likely는 아까 말했다시피 보어로 쓰이는데 명사를 꾸며줄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설령 얘가 얘를 꾸며준다 한다면요, 그럼 likely a wizard가 아니라 a likely wizard. 이 관사가 앞에 나와야죠. 우리가 a pretty girl이라고 하지 pretty a girl이라고 안 부르잖아. 관사가 맨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봐도 likely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암기입니다. seem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저런 단순 암기 문제는요, 고등부에서 특히나 저동부에서는 안 냅니다. 거의 안 내요. 이런 쉬운 문제는 안 냅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과 however. 자, while은 접속사, however는 부사입니다. 뒤에 뭐 주어 동사 이런 거 없으니까 however 정답. 요 부분 이거 일단 1번부터 보면은 says와 instead가 나왔는데 일단 얘는요 아주 단순한 게 에디슨이 뭔가를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틀려요. 왜냐면 현재 시제잖아. 에디슨 지금 살아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만 보더라도 미안해. 뭔가 이제 틀린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얘가 어떤 격언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말한다면은 뭐 says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제가 안 맞아서 틀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say를 쓴다면 얘 이제 능동이잖아. 얘는 수동이고요. 그럼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능동 뒤엔 목적어가 오고 수동 뒤엔 목적어가 안 오죠. 그런데 이 say라는 녀석은 목적어로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는 quotation 를 쓰고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를 쓰고요. 아니면 대절을 써요. say는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웬만하면요. 근데 지금 뒤에 투부정사 나와 있잖아. 그렇지? say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동형 탈락. 수동형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별표 칠게요.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실제로 기출에도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have failed와 fail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참고로 앞에 투부정사 있어. 투부정사와 to have pp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그렇지, 시제 차이였어. 정확히 말하면 to fail을 쓰면 앞에 나와 있는 시제와 똑같은 거죠. to have failed를 쓰면 앞에 나와 있는 시제보다 앞선 시제. 그렇지. 그래서 앞에 있는 시제가 현재형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to fail을 쓰면은 현재. to have failed를 쓰면 무슨 시제? 과거가 되는 거지. 그렇지. 됐어? 자, 그런데 봐봐. 에디슨이 9999번 실패를 했대. 이 실패를 현재 했어요? 과거에 했어요? 당연히 과거에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have failed가 되는 거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created, creating 나왔는데 사실 만약에 그 자습서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 자습서를 보면은 before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써야 돼. 그래서 동명사인 creating이 정답이다. 그냥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도 자습서 같은 데 보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조금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 이 before는 전치사 말고 얘들아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어. 접속사. 그럼 접속사면은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주어 동사가 안 나오고 ing냐 pp냐가 나왔죠. 그럼 결국엔 뭐냐면 분사 구문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야. 분사 구문. 됐어? 그럼 분사 구문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에 주어가 빠져 있잖아. 주어가 빠져 있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즉 에디슨과 동일한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에디슨이 뭔가를 만들어낸 거면 ing고 에디슨이 만들어진 거면 pp겠죠. 에디슨이 만들어진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냐? 에디슨이 만들어졌다. 엄마와 아빠에 의해서 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 그치? 좀 19금이었나? 어쨌든가. 그래서 이제 creating이 정답이 된다는 거야. 얘가 만들어냈잖아. 게다가 능동형이면 뒤에 뭐 나온다? 목적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a perfect light bulb라는 목적어가 나오는 거야. 됐어? 그래서 능동형이 creating이 맞다. 이런 측면으로도 여러분이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 9번. 자, unlike, unlikely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애초에 unlikely라는 표현 자체도 잘 안 쓰는 것 같아. unlike 마찬가지로 전치사 평형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구문이라서 내가 써놓은 거야. Not A but B. 됐어? 그리고 여기는요, 요게 섞여 있죠. C, A, as, B가 섞여 있는 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말했던 건데 이런 문장은 너네가 좀 암기하다시피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는요. 그래서 C, A, as, B에서 not A but B까지 섞여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에디슨은 실수를 뭐뭐로 여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수를 실패가 아니라 발명 과정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여겼다 이런 식으로 혼합된 버전이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abitable과 inabitably 형용사 대 부사 문제가 나왔는데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형용사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원과 원스 뭐야 이거는? 원은 명사죠. 원스는 부사고요. 그렇죠? 당연히 원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I have failed 요거를 좀 잠깐 볼게요. 얘들아 일단 이거 내가 설명에 써놨다시피 이 had를 쓴 다음에 had pp가 되죠. 그렇죠? had pp는 우리가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고 하잖아. 근데 이 우리가 그 내신 대비에서 보통 시제 문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어느 학교든 간에. 왜냐면 시제 문제가 좀 애매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시제 문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낼 만한 게 뭐냐면 과거 쓸래 대과거 쓸래 아니면 뭐 현재 완료 쓸래 과거 완료 쓸래 이런 과거 완료에 대한 시험은 여전히 많이 나오는 편이야 시험에서. 근데 이 니네가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이런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고 했을 때 내가 대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대답할 수 있어. 얘들아 대과거가 뭐야?
아 대부분의 학생이라 했는데 수정할게요. 약간의 학생들. 자 대과거가 뭐야?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우리 반에서는 이제 서준이를 제외하고 모르는 걸로. 자, 그래서 과거보다 더 먼 과거인데 이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잘 봐. 우리가 시제할 때 항상 그리는 이 도표.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대과거가 있어. 근데 니네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대과거라는 개념은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상대적 개념. 내가 아마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을 거야.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1시간 전이 있고 2시간 전이 있어요. 우리가 얘네를 따로따로 별도로 본다면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예요. 어제도 과거고 10년 전도 과거고 1억 년 전, 1조 년 전도 다 과거입니다. 과거. 지금으로부터 옛날이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비교하면 어때요? 얘네들을 비교하면 얘는 과거고 얘는 대과거가 되죠. 그렇죠? 자 만약에 과거가 2시간 전이고 대과거가 10시간 전이야. 그러면 그때는 2시간 전이 과거가 되고 10시간 전이 대과거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대과거라는 개념 자체는 뭐다?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상대적인 개념. 과거 완료란 건 뭡니까? 사실 과거 완료랑 대과거는 좀 다른 개념이야 얘들아. 대과거는 과거보다 먼저 있었던 요 한 점 이게 대과거고 과거 완료는 뭐냐면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뭔가 해왔다. 이게 과거 완료예요. 사실 좀 달라요. 쓰는 방식은 똑같이 둘 다 헤드 PP로 쓰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뭐 대과거를 쓰든 과거 완료를 쓰든 조건은 똑같아. 쓰려면 반드시 이 기준이 되는 과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고 쳐봐. 그냥 내가 2시간 전만 말했어. 이게 대과거야? 그냥 과거잖아. 그냥 과거.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과거가 없으면 대과거를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I have failed 여기서 had를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지금 대화문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만약에 대과거를 쓴다면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는지 니네가 한번 찾아봐요. I had not failed good times 없어. I have 여기는 have pp 나왔어. 심지어 good times that 여기는 미래 시에 나왔어. 과거 있어 없어? 없어. 아니 비교할 과거가 없는데 대과거를 어떻게 써?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인터뷰 같은 걸 했겠죠.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에디슨이 언제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당시 기준으로 말하는 거니까 현재 완료를 쓰는 거야. 이 인터뷰를 과거에 했겠지. 이때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9999번을 실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실패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저동구식으로 한번 바꿔볼게. 지금 대화문 버전으로 나와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대화문이 아닌 버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문법에서는 화법이라고 말합니다. 화법. 이제 얘를 직접 화법, 대절로 바꾸는 걸 간접 화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화법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쓰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냥 타자로 쳐줄게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요 문장이죠, 요 문장. 요 문장을 색깔을 좀 바꿔볼게.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콤마까지, 여기 코테이션까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소리 하나만 더. 얘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콤마랑 큰 따옴표를 다 삭제하면 돼. 그리고 that을 쓰세요.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I가 나와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I가 누구야? 에디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I가 아니라 he라고 가야 되는 거야. 바꿀 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는 have pp. 그러니까 대화문에서는 have pp. 요 시점에서는 have pp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요 시점에 9999번 실패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대과거 시제인 had not failed를 써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역시나 I have가 아니라 he had가 되는 거예요. He had successfully found good wage. 그 다음에 that 여기서 will이라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인 would not work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됐어? 그래서 바뀐 부분만 좀 체크를 해주자면 그래서 that he had 여기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역시나 he had 그리고 뒤에 would 아이고 여기가 이제 바뀐 겁니다. 지금 쌤이 표시해 놓은 부분 있지? 여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직접 화법으로 바꾼 겁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직접 화법으로 바뀐 부분으로 내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의 어떤 실패겠죠. 오류니까. 그의 실패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그가 한때 뭐라고 말했냐면 대절이야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9,999번 실패한 게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공적으로 그 뭔가 효과가 있을 9,999가지의 방법들을 발견해왔던 것이다라고 그가 말했다. 그럼 여기서는 아까 내가 말한 게 성립되는 게 대과거를 쓰려면은 상대적 개념이니까 과거가 필요하다 했잖아. 그 과거가 어디 있냐면 이 say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say 말하는 시점은 과거지만 그 이전부터 말하는 시점, 요 시점까지 실패를 해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과거인 had pp를 써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법을 전환해서 내면 그러면은 이렇게 had pp 쓸래, have pp 쓸래 하면 has pp 쓸래 하면 헷갈릴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이 전환된 것까지 보시면 되겠다. 자, 이 전환된 거 만약에 이해 안 되면은 쌤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됐죠? 자, 이어서 볼게. 11번. 첫 번째 뭐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repeat와 repeatedly 나와 있는데 요거 좀 볼게요. 요렇게 가는 덩어리예요. 일단 after를 뭐 전치사로 봐도 되고 접속사로 봐도 돼. 상관없어. 전치사면은 동명사, 접속사면은 이제 분사구문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실패하고 난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잠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요거 좀 지울게. 이거 지울게요.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동명사 있잖아. 동명사. 그거 동명사잖아. 그치? 동명사는 물론 품사는 명사가 맞기는 한데 동사에서 명사로 전환된 녀석이잖아. 그래서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명사는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식을 할 때는 이 동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명사를 못 꾸며주는데 이 동명사에 동사적 성질이 있다 보니까 부사가 동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얘들아 봐봐. repeated는 pp형이지. 그럼 pp형이란 건 결국 뭐야? 형용사라는 소리잖아. 형용사. 과거 분사니까. repeatedly는 부사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문제야. 결국에는. 그런데 일단은 이 repeated가 안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 방금 말한 이겁니다. 그리고 해석적으로 봤을 때 반복된 실패하는 것 이후에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 이후에가 우리말로도 더 자연스럽잖아. 그렇지?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진짜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려면 이거 한 단어밖에 안 되지. 그럼 여기다가 써야지 앞에다가. 우리가 프리티걸이라고 하지 걸 프리티라고 그러나? 아니잖아.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분사는.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서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리야. 부사는 뒤에다 써도 상관없죠. 원래.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 이후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적절해서 repeatedly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갈게요. 본문 2. 본문 2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얘들아. 자, 본문 2 보자. 이거 처음에 쓰인 거는 사실 암기적인 요소에 가깝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영작에서 잘 나와. 내가 아까 전에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도 했었잖아. 뭐뭐가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5형식 구조 중에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제 이런 패턴이 되게 많거든. 5형식 구조에서. 이런 패턴은요. 영작으로 되게 잘 나와. 어법으로는 별로야. 어법으로는 그냥 암기 문제니까 별론데 영작으로는 이게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패턴 motivat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패턴을 너네가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영작으로 잘 나옵니다. 작년 니네 시험에서도 나왔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뭐 너무 쉽죠. 여기 나돈이 나왔으니까 거들 쓰겠지 뭐. 그렇죠? 나라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자, 나라면
이 not only but also B가 뜻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쓸게요.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일단 also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only를 다른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just라던가 또는 simply라던가 또는 merely라던가 뭐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만약에 내가 just를 써볼게. also 생략해보고. 그럼 not just A but B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죠? 근데 한번 바꿔 써볼게요, 내가. 이렇게 되죠? 같은 뜻이야. A뿐만 아니라 B도 같은 뜻인데 여기서 내가 딱 한 단어 just만 딱 없애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 not A but B가 되네. 그렇지?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고 not just A but B는 A뿐만 아니라 B 또한 뜻이 전혀 다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낚시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나라면 이렇게 되겠다. 만약 내가 선생이라면. 근데 잘 안 내요 사실. 만약에 이걸 갖고 낚시를 하려면요 이 본문을 변형하는 게 아니라 내용 일치해서 이렇게 내는 거야. 내용 일치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본문에는 지금 나돌리 버들스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위글에 대한 뭐 내용에 일치하는 걸 골라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런 일치 문제를 냈을 때 보기문에서 이제 이런 걸 쓰는 거지. 보기문에서. not just A but. 그래서 이건 보기문을 위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 help 목적어 to 부정사니까 당연히 동사원형 써야겠고. 자, 그 다음에 13번. 처음에 when이냐 which냐가 나와 있는데 일단 문제 의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when 쓸래 which 쓸래 문제는 웬만하면 관계부사냐 관계대명사냐인 경우가 많아. 보통은요. 그런데 지금 요 1번에 있는 거는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는 명사가 나와줘야 돼. 명사가. 그치? 근데 명사가 없어요. 쌤 여기 동명사 나왔는데요? 맞아. 얘를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럼 무조건 왜는 정답이 안 돼. 그럼 애초에 이 문제를 낸 것 자체가 의도가 없는 거야. 왜냐면 왜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앞에 시간에 대한 명사가 나와야 뭔가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뭐 시간에 대한 명사도 없는데 그럼 when 쓸래 which 쓸래 이런 문제를 뭐하러 내겠어. 의미가 없잖아 문제 내는 게. 그러니까 관계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그럼 관계사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의 when은 그냥 언제 또는 뭐뭐 할 때 그냥 접속사야. 접속사 또는 의문사로 쓰인 거고. 됐어? 여기서는 때라기보다는 언제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얘는 언제고 which는 어느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의문사로 쓰이면요. 자, 그러면 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 녀석의 정식 명칭은 의문부사야. 의문부사. 이 녀석의 명칭은 의문대명사거든요. 내가 하나 팁을 주자면 니네가 어법을 공부할 때 땡땡 대명사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을 거야. 관계 대명사, 의문 대명사, 복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땡땡 대명사로 끝나는 애들이거든. 땡땡 대명사. 이 땡땡 대명사 시리즈는요, 얘들아 고민할 필요가 없어. 뒤에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인 거야. 땡땡 대명사는. 그래서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생략할게요. 궁금하면 별도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땡땡 부사 아니면 무슨 접속사 이런 애들 있잖아. 땡땡 부사나 접속사 이런 애들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when은 뒤에 완전한 문장, which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와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야. 그럼 뒷문장을 봤을 때 그녀가 대학에 있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잖아. 주어, 동사, 수식어 그냥 일형식. 됐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와서 when을 쓴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which를 집어넣으면 해석도 이상해. 위치를 집어넣으면 이 was의 보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녀가 대학에서 어느 것이었다 이렇게 되거든. 뭔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녀가 대학에 있을 때라는 언제 대학에 있었는지를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뭐 but과 however인데 차이점 but은 접속사고요. however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but을 쓰는 거예요.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그
그 다음에 something anything 이런 유치한 문제 안 냅니다. 뭐 긍정 부정 막 그딴 거 있잖아. 중1 때 배우는 거. 앞에 부정 난 나왔으니까 anything이고요. 그 다음에 good enough와 enough가 있는데 이건 enough의 위치에 관련된 겁니다. 자, enough가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로 충분한 뭐 이렇게 꾸며주고 부사로 쓰일 때는 거꾸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그래서 enough good. good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good enough가 맞습니다. 설명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4번에 이제 trouble이라는 게 나왔는데 trouble이라는 것 자체가 동사로 쓰이면 이제 명사로서는 문제라는 뜻이지만 동사로서는 힘들게 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그녀의 힘들게 된 결혼 생활이 아무래도 문맥적으로 더 맞겠죠. 그래서 troubled가 맞고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시냐 대시냐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서의 it은 지금 보자 make it. 이거 가목적어네요. 가목적어. 그렇죠? 쌤이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어떻게 문제를 풀라고 했었지 내가? 어떻게? 일단 해석해야 돼요. 일단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해석을 해서 얘가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맞는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돼. 그거부터 확인하는 게 일단 1순위예요. 무조건. 자, 해석을 어떻게 해라? 볼게요. 어떤 이제 싱글맘으로서의 그녀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 뭐 이혼 그리고 뭐 이런 싱글맘으로서의 삶이 만들었어. 해석 없고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어. 그녀가 글 쓰는 것을. 자연스럽죠? 그녀가 글 쓰는 거를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죠. 그러니까 해석상 가목적어가 맞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가목적어가 아닌 버전을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그 어떤 뭐 결혼 생활, 뭐 이혼, 그 싱글맘으로서의 삶이 그것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녀가 글쓰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말이 이상하잖아. 그렇죠? 글쓰기 위해서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이상하잖아. 글 쓰는 걸 힘들게 만들었겠지. 이런 여건이나 상황들. 그래서 그러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해석하는 게 맞기 때문에 it을 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보자면 자, 이거는 앞에서 이미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게 밝혀졌잖아. 가목, 진목은 내가 오형식 구조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둘 다 형용사잖아. 일단은 원급이냐 비교급이냐의 문제인데 결정적인 단서 앞에 even이 나왔습니다. even은 비교급 강조 표현이기 때문에 harder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면 내가 이건 전에 말했었는데 가목적어, 진목적어 쓸 때 일반적으로는 투부정사나 대절을 많이 써. 일반적으로는.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동명사 써도 돼. 이론적으로는 잘 쓰진 않아. 근데 써도 되긴 해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요놈 때문에 그래요. For her. 의미상의 주어가 for 목적격이잖아. 그러면 투부정사밖에 안 되겠죠. 됐어? 그래서 to write를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1번 문제. 아까 전에 위에 요거. 아까 가목적어 문제 있었죠. 어디 갔냐, 요거는 별표 할게요. 요거는 별표. 가목적어 문제. 이거는 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쉽게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애매하다. 내기가 조금 애매한데 조그만한 별로 할게요. 소심하게. 좀 애매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좀 애매해요. 뭐냐면요. 이제 왓슬래 위치슬래라는 문제인데 잠깐만 볼게. 이 왓슬래 위치슬래는 뭐랑 비슷하냐면 왓슬래 데슬래랑 비슷한 문제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것만 알면 돼. 왓이라는 건 얘들아 일단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왓절이라는 요 덩어리는 명사절입니다. 일단 요거. 그리고 which라는 녀석도 역시나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는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죠.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풀어. 무슨 뭐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뭐 위치를 쓴다, 선행사가 없으니까 what을 쓴다, 뭐 이렇게 많이 푸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 줄게요. 여기에서 저랑 이제 정규 수업 때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법에서 정말 유용할 수도 있는 거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법 문제 풀 때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 제가 이 완수불명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완수불명. 들어본 적 있어요? 전혀 들어본 적 없죠. 당연히 없겠지. 내가 만든 말인데. 자, 봐봐. 이게 뭐냐면 완불이 뭘 것 같아? 그냥 눈치상. 완전한 문장이랑 불완전한 문장이겠지. 그치? 완전한 문장.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내가 아까 수라고 썼었죠. 수가 뭐겠어? 어떤 거? 뭘 것 같아? 수. 물은 아닐 거 아니야. 수가 뭘 것 같아? 눈치상. 맞아. 아니, 수식어 맞아. 이렇게 왜 속삭이고 그래? 수식어 맞아. 명은 뭘까? 명사.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거거든.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한 세트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한 세트란 소리야. 이게 약간 공식처럼 이렇게 나오거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걸 먼저 설명을 해줄게 제가. 일단 요 개념을 먼저 좀 너네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완전한 문장이란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 영어 문장에 5가지 형식이 있잖아. 1, 2, 3, 4, 5 형식. 그 1, 2, 3, 4, 5 형식에 알맞은 형태의 문장 이게 완전한 문장이야. 개념이. 불완전한 문장은 뭐냐면요. 정확히 말하면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야. 뭐 동사나 형용사나 이런 거 말고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불완전하니까 명사를 써야 메꿔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거든. 됐어요?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5형식 문장을 써볼게. 존재하는 성분은 5개밖에 없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없죠? 그럼 잘 봐봐. 5형식을 썼어 내가. 완전한 문장이지. 그럼 이 뒤에 어떤 성분을 쓸 수 있는지 니네가 한번 대입을 해봐요. 주어 돼요? 안 되죠. 동사 안 되죠. 목적어 안 되고요. 보어 안 돼요. 남는 거 뭐예요? 수식어밖에 없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라고. 별거 없어. 자, 불완전한 문장 한번 해볼게. 내가 만약 3형식을 쓰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썼어. 그럼 이거 불완전이지. 그럼 뭘 써줘야 돼? 목적어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목적어는 뭐야? 명사죠. 됐어? 이런 공식 같은 게 나온다고. 일종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주자면, 추가적인 팁을 주자면 수식어뿐만 아니라 접속사랑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이게 완전한 문장. 이건요 제가 진짜 단언할 수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하고 대학교 시절에 공부하고 강사 경력 10년 넘게 하면서 이 완수불명에 대한 설명은요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문법책에서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별거 아닌 개념이거든. 별거 아니야. 근데 이 별거 아닌 거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만. 그러니까 이걸 기억만 하고 있으면요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어. 내가 써먹는 거 보여줄게. 이 완수불명을 이용해서 제일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왓대 구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요 실제로 왓대 구분하는 문제 나오면 너무 좋아요. 왜? 10초도 안 걸려서 풀 수 있거든 이걸로. 봐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 내가 아까 땡땡 대명사는 불완전이랑 짝이라고 했었지. 이제 너네는 그 이유를 알 거야. 왜? 땡땡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불완전이랑 짝이잖아. 됐어?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은 나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명사니까. 관계 부사. 얘들아 봐봐. 수식어라는 건 결국 뭐야? 형용사나 부사 말하는 거 아니야? 수식어라는 게 형용사나 부사잖아. 그래서 관계 부사는 완전히 오는 거야.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봐봐. what이 관계 대명사잖아. 명사니까 뒤에 불완전 오는 거야. which 관계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뒤에 불완전 오는 거야. 연결됐지? 봐봐. 이 덩어리 봐봐. 덩어리. 이 덩어리가 명사랬지. 그러면은 이 덩어리 앞에는 완전히 올까 불완전히 올까? 이 덩어리 앞에 불완전히 오는 거야. 왜? 불완전은 명사랑 짝이야. 그래서 이 덩어리가 내가 형용사라 했지. 형용사는 수식어지? 그럼 이 덩어리 앞에 뭐가 올까? 완전히 오는 거야. 됐어? 정리돼?
난 이걸로 풀어요. 실제로 지금 이제 제가 그 상위반에서 알반에서 수업할 때 그 알반 친구들은 이걸 내가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예전에.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잘 봐봐.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앞문장을 내가 구문 분석했을 때 수식어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어. 얘는 동격이죠. 완전이네? 완전이네? 앞에 완전 나왔네? 그러면 수식어 써야겠지. 그래서 위치 끝나는 거야. 이걸로 끝이야. what은요 얘들아 내가 하나 팁을 줄게. what이 문법에서 쓰이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이렇게 있어. 고등과정 기준으로. 근데 이 셋 중에 뭐로 쓰여도 what은 명사절이에요. 뭐로 쓰여도. 얘는 무조건 명사절이야. 근데 앞에 완전한 문장 나왔잖아. 완전한 문장이 명사랑 짝일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위치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고. 이걸 알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것만 알면. 이거는 그리고 논리적인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왜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지 논리적인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한 번만 좀 기억해 놓고 있으면 웬만한 어법 문제 풀 때 되게 잘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해 줬고요. 이게 또 쓰일 수 있을 때가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보자면 received 동사 나왔고 이제 뒤에 목적어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reviews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뒤에 나와 있는 reviews를 수식해야 되는데 이 평가라는 게 엇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엇갈려진 거니까 문맥적으로 그래서 mixed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sell은 여기에서 팔다가 아니라 팔리다라는 뜻이거든. 이 sell 자체가 마치 수동태처럼 팔리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좋은 팔리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잘 팔리다라는 부사가 적절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처음에 뭐 all과 every인데 뒤에 hardships 복수형 나왔으니까 우리 정답이고요. every는 단수 취급이죠. 그리고 added와 adding 나왔습니다. 이 문제 중요합니다. 여기도 발표. 자, 얘들아, 이런 문제는요 의도를 잘 봐야 되는데 이 ed형과 ing형을 비교하는 문제는요 문제 의도가 두 개야. 두 개. 첫 번째는 뭐냐면 딱 니네가 봤을 때 어떤 문제인 것 같아? pp 쓸래 ing 쓸래 이런 문제처럼 보이지. 첫 번째.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얘들아, ed로 끝나는 게 pp만 있나? 뭐도 있어. 그냥 동사의 과거형도 있잖아. 그치? 그럼 과거형 동사냐 아니면은 뭐 ing냐 뭐 이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위의 문제 의도는 뭐겠어요? 아이고 거꾸로 썼다. 위의 문제 의도는 수동 쓸래 능동 쓸래 이런 문제야. 능수동 문제고요. 아래 문제 의도는 뭐냐면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 ing는 동사가 아니잖아. 근데 얘는 동사가 되잖아. 그치?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느냐? 1차적으로 이 아래 거를 구분하는 게 더 쉽거든?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해서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야. 구문 분석을 해서. 됐어요? 민재 집중하고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내용이야. 오늘 이후로는요, 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아마 반복될 테니까. 잘 들어봐. 일단 여기가 주어예요. 여기가 동사인지 아닌지 몰라. 왜냐면 얘가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패스할게. 뒤에 혹시 동사처럼 생긴 애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일단 여기에 명사 나왔고 to her novels and to her novels 여기는 수식어야. and 나왔어. and 다음에 encouraged라는 건 나왔어. 얘는 동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얘도 동사가 아니라고 쳐보자. 그냥 아니라고 쳐봐. 그러면 her 투부정사 her writing skills 동사가 없네.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동사가 되겠고 여기도 동사 자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동사와 요 encouraged가 and로 병렬 구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동사 자리니까 당연히 ing 탈락, adde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능수동 문제가 아니었다고 이거.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자면 herself, herself 하고 나왔는데 이 제기대명사에 관련된 거거든. 제기대명사는 딱 하나만 기억해라.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제기대명사를 언제 쓰느냐. 이 셀프대명사를 언제 쓰는 거냐면 정확히 말하면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인물일 때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야. 다시 한번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은 놈일 때.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냐면 encourage의 주어가 될 텐데 encourage의 주어가 생략돼 있으니까 문장 주어인 이 hardships가 주어겠죠. 됐어? 그럼 hardships 고난들과 그녀가 동일 인물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기대명사를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her.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별거 없어요. 이건 뭐 수식이고 나발이고 그냥 글쓰기 기술 그냥 이런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7번 later는 나중에 lately는 최근에란 뜻이죠. 그렇죠? 그녀의 인생이 최근에가 아니라 나중에겠죠. 그 다음에 wrote와 had written. 자, 얘는 과거형이고 얘는 대과거네요. 이 문제는 여전히 나올만 합니다. 얘는 표시해 둘게요. 별표로. 근데 좀 작은 걸로 해요. 시제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 wrote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정답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과거를 쓰려면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이 토니 머리슨이 걸작을 썼대요. 무슨 뭐야 Song of Solomon 뭐 그다음 Beloved Jazz라는 뭐 이런 걸작을 썼는데 이걸 비교할 만한 과거가 지금 일단 이 문장에는 없거든. 그럼 이제 앞뒤 문장에서 찾아봐야겠지. 앞 문장에서 보자면은 그녀가 무슨 뭐 그녀의 고난 뭐 역경 이런 게 그녀의 소설의 깊이를 더해주고 뭐 그 글쓰기 기술을 늘리게 해줬대. 그럼 딱 보더라도 이 글쓰기 기술이 늘어서 그 이후에 이 걸작을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앞에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이 시제는 오히려 얘가 나중이잖아. 이 걸작을 쓴 게. 그러니까 일단 대과거 아니겠죠. 앞에 있는 거랑 비교하면. 아래 문장이랑 비교하면 어떨까? 얘는 대놓고 1993년에라고 과거형을 썼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여기서도 그냥 일반적인 과거형을 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비교할 만한 뭐 과거가 없어요. 연도가 다르잖아. 지금 얘랑 얘랑.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과거시를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서치에즈가 덩어리죠. 뭐뭐와 같은 이런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8번 오늘 10시 넘어서 끝나겠구만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 방금 설명한 거 과거니까 과거형 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덩어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얘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잠깐 봐봐. 요거 이용해 볼게. 봐봐요. 여기 주어 나왔죠? 동사 나왔고 여기 보어 나왔어요. 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필요한 건 수식어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 수식어라는 거야. 얘는 PP 그리고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안 되겠죠. 수식어 자리니까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는 거야. 됐어? 완수불명으로. 그러면 보통 우리가 PP 쓸래 투부정사 쓸래라는 문제를 잘 내진 않아. 일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PP는 수동태고 투부정사는 능동태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풀면 돼? 뒤에 노벨 프라이즈라는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형 모른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 여성이 노벨상을 받은 거니까 투부정사를 쓰면 되는 거죠. 능동형을 쓰면 되는 거죠. 됐어요? 47분 오늘 10시간 20분에 끝날 것 같은데 일단 좀 쉬었다가 아니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 봅시다. 다음 겁니다. 자 처음에 뭐 sometimes 뭐 이거는 뭐 언젠가 때때로 뭐 이런 거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lead 목적어 to 명사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죠. 뭐로 이끌다 to success. 그 다음에 대시냐 와시냐 문제가 또 나왔네요. 완전 불완전 아까 말했던 완수불명으로 풀면 된다. 자 일단 앞을 봤을 때 이 show를 동사로 보자면 show가 보여주다 뭐뭐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라는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us가 이제 간접 목적어야. 그래서 요 덩어리가 직접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죠. 즉 이 앞부분까지만 보면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명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대시라는 놈도 명사절이 되고 와시라는 놈도 명사절이 된단 말이야.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접속사고 얘는 관계 대명사야. 자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나 접속사와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이 명사랑 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 접속사가 정답이라면 뒷부분이 완전하겠고 관계 대명사가 정답이라면 이제 불완전이 오겠죠. 뒤를 봤을 때 주어
그 다음에 are 나와 동사 끝 보어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까지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 따라서 대시 정답이 되는 거야. 됐냐?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은 found와 founding. 아까 전에 봤던 문제랑 비슷한데 PP냐 ING냐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과거형 동사냐 아니면 이제 그 동사가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founding이라고 나왔잖아. 지금 finding이 아니라 founding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형 동사냐가 아니라 사실은 동사 원형이냐로 접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find가 동사 원형일 때는 find, found, found 이런 식으로 가잖아. 3단변화가. 근데 found가 동사 원형인 게 있어. 설립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니네 여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잘 알 수 있는데 그 화장품에 이제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기반하다, 뭔가를 설립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found의 3단 변화는 이제 found, founded, founded 이렇게 가거든. 3단 변화가. 그래서 이제 진행형을 쓸 때도 얘는 finding이고 얘는 founding이 되는 거야. 근데 선택형에서 found와 founding이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원형 쓸래, ing형 쓸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제가. 자, 그럼 똑같이 일단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니다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구나. 쏘리. 일단 볼게요. 그럼 이 패션 디자이너 베러왕이 주어 나왔고 동사 자리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뒤를 볼게. path to success. 그 다음에 thanks to her failure. 동사가 없네? 그럼 동사가 없으니까 여기는 동사 자리. 따라서 ing 탈락. found가 정답이 됩니다. 그냥 find의 과거형이겠네 그러면은. 베러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럼 이거는 문제를 잘못 냈어. founding이 아니라 finding을 냈어야 됐어. 이 문제가 잘못 나왔고. 그 다음에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올 테고 thanks to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her failure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전치사가 정답이 되겠죠. 여기에서 살짝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녀의 실패 덕분에 라고 나왔잖아. 그녀의 실패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럼 그녀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거든. 만약 여기에서 because를 쓴다면은 뒤에 주어 동사 she failed 이렇게 쓴다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주어 동사 버전으로 쓴다면. 근데 주어 동사 버전이 아니니까 전치사로 쓴 거다. 자, 이어서 21번 볼게. 아까 나왔던 제기대명사인데 앞에 나와 있는 의미상 주어를 봐야겠지. 의미상 주어가 she, 즉 베라왕을 말하는 거야. 베라왕이 이 devote라는 표현 나왔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내가 중요하다고 했었어. devote A to B야. A를 B에 바치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었지. 그래서 그녀가 그녀 자신을 피겨스케이팅 하는데 바쳤다, 전념했다 이런 말이니까 이 두 녀석이 동일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기대명사 herself를 쓴다. 다음 넘어가서 2번 보자면 일단 똑같은 문제야. 또 이게 PP냐 ING냐 일 수도 있고 과거형 동사냐 동사가 아니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앞문장을 봤을 때 구문문서를 해보자면 수식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앞에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여기는 동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접속사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탈락.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호프라는 단어는요 대체적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녀석이야. 하기를 희망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투부정사 자체가 목적어가 된다는 거지.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태스가 된다 했죠? 그래서 허핑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해석을 해봤을 때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가 지금 앞에 없으니까 문장 주어인 she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즉 베라왕 그녀가 올림픽에서 경쟁하는 걸 희망하는 거잖아. 희망하는 거. 하는 거니까 능동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 자, 넘어가서 22번 볼게.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인데 얘 부사, 얘는 접속사예요. 뒤에 주어 동사 없으니까 부사. 끝났고. 그 다음에 failed와 has failed.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 완료잖아.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19살이었을 때 라는 명확한 과거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인 failed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let down이 명사니까 당연히 형용사 brutal 써야겠죠. 넘어갈게요.
24번. 그만 올릴게. 자, 일단 요거 보자면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일단 표시는 해둘게 별도로. 왜 그러냐면 이게 뒤에 나와 있는 요 패션 있잖아. 패션 디자인. 이 녀석이 공통 목적어다.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건 얘기했던 거야.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만약에 내가 prepared for and had dinner라고 한번 써볼게요. 내가 이렇게 썼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저녁을 준비해서 먹었다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for에 대한 목적어가 dinner가 나온 거고 had에 대한 목적어가 또 dinner가 나온 셈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prepared for dinner and had dinner 이렇게 되는 건데 dinner 두 번 쓰기 싫으니까 뒤에 한 번만 쓴 거야. 됐어? 똑같은 거야 이것도. 여기 보면은 일단 happen to 동사원형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표현 나왔어. 그녀가 우연히 발견했어. 그녀의 열정을 여기 목적어 나왔고 자 뭐에 대한 열정이냐?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for 뒤에 패션 디자인이 생략돼 있는 거지. 그리고 패션 디자인에 대한 재는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패션 디자인 또 패션 디자인 이렇게 걸리는 거라고. 그래서 한 번만 쓰면 되니까 for만 쓰는 게 정답이 되는 거지. 됐냐? 여기서 it을 쓸 거라면은 오히려 거꾸로 됐어. 여기다 차라리 패션 디자인을 쓰고 여기다가 it을 써야 돼. 오히려 거꾸로. 근데 이제 뭐 방금도 말했지만 두 번 쓰는 것 자체가 이제 불필요니까 그래서 for it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위치냐 와시냐.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명사까지 제대로 나왔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완전한 문장이야. 자, 완전한 문장은 뒤에 수식어를 받아야 되지. 그래서 위치로 끝나는 거야. what은 명사절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봤던 lead 목적어 투부정사. 그래서 투동사 원형 쓴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5번. 25번은 뭐 단순하죠. 전치사 나왔으니까 동명사 끝났고요. 그 다음에 26번. develop과 developing인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뭐 문법적으로 푼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 develop이 정답이라면 얘가 동사일 거 아니야. ing가 정답이라면 둘 중 하나야. 얘가 동명사 주어로 쓰였거나 아니면 분사 구문이거나 둘 중 하나거든. ing가 맨 앞에 나왔다는 거. 자, 그런데 사실은 얘가 우리가 이 글의 문맥만 보더라도 이 develop이 정답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동사원형이 문장 맨 앞에 오면 보통 우리가 무슨 문이라고 부르죠? 명령문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그러면 봐봐. 아니 내용을 봐봐. 야, 그녀가 아메리카로 돌아온 후에 그 세일즈 퍼슨으로서 이제 그 옷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대. 근데 갑자기 개발해라. 말이 안 되잖아. 이 말 자체가. 발전시켜라. 이런 말이 말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문맥만으로 봐서도 얘는 정답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근데 그걸 떠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콤마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찾아봐. 콤마. 그럼 쭉 보니까 여기 있네. 콤마까지. 그럼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볼게. 묶었어.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이 뒤에 이 developing 뒤에 동사가 있나 없나 한번 찾아봐. 동사가 있나 없나. 그거 한번 찾아봤을 때 a career from an editor of a fashion magazine to design director for a global brand for about 20 years. 없어. 일단 동사가 없어. 그러면 일단 동명사 주어는 탈락이야. 됐지?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분사구문으로 쓰였거나 동사로 쓰였거나.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라? 아까 말했다시피 명령문이 좀 뜬금없이 등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사구문이 정답이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녀의 커리어를 발전시킨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가 발전시키는 거겠죠. 그녀의 커리어를. 그래서 이제 뒤에 목적어도 나와 있기 때문에 능동형인 developing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과 디자이닝. 이건 뭐 end of ing인데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넘어갈게요. 27번. who와 whose 나왔네요.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 whose,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
이거는 쌤이 수업 시간에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보시면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써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특이한 게 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인데 유일하게 완전한 문장 오는 녀석이 바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래서 뒤를 실제로 구문 분석해보면 11 dresses 주어 나오고 are sought after 동사예요. 얘가 한 덩어리로 동사야. 얘가. 자, 수동태는 어차피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니까 이 자체가 일형식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고 전치사에 명사가 나왔죠. Celebrities the world over. sorry. 끝까지네요. 여기까지 전치사의 명사까지 나와서 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구문 분석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명사를 연결하라고 했었어. 어떻게? 의라는 말로 연결해라. 소유격을 원래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의라고 해석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의라고 연결했을 때 말이 자연스러우면 소유격이 맞고 부자연스러우면은 소유격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러면 디자이너의 드레스 말 되잖아. 디자이너의 드레스 말 되지? 그러면 소유격이 되는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유격을 언제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본문 4부터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이죠? 다음 수업이 있는 날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 단어를 통과 못한 인간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네요. 그죠? 그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아, 그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가 좀 미쳤어.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 일단 저 끊고 얘기하자. 잠깐만.